자, 여러분들 번아웃일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야 사람 좀 만나봐, 좀 샤워 좀 해라, 다 하기 싫어. 근데 딱 하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일주일 만에 번아웃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이 긴 것 같아요. 번아웃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면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 건지 아실 거예요. 지독한 번아웃은요 막 뭔 짓을 해도요 1년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쉽게 지나가는 번아웃들은 하루만 해도 회복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어떤 큼직한 번아웃이 오더라도 일주일 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번아웃 탈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번아웃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번아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푹 자는 거. 그냥 하루를 통으로 푹 자세요. 대신에 어떤 걱정도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하루를 통으로 잔다고 해서 24시간 자지 말고요. 10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3시간 자는 거를 막 일주일, 2주일, 3주 동안 반복한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잠을 충분히 주무셨다면 그냥 한 9시간, 10시간 정도만 주무시면 돼요. 근데 제가요, 판도라님 다 6시간 잤어요. 또는 3-4시간 잤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알람 맞추지 말고 그냥 내 몸이 자고 싶다고 하는 만큼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일매일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첫째 날에는 푹 주무시고 알람 맞추지 말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하기. 너무 뻔한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육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지만 다른 것들이 뒷받침을 해줬을 때 회복이 될 수 있어서 이건 그냥 기본 전제입니다. 잠 푹 자고 수면 부족하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정해진 시간에 밥 먹는 거. 많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30분 이상. 제일 좋은 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30분 걷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원하는 시간에 30분 걷고 이러면 제일 좋지만 너무 바쁘면 그럴 수 없겠죠. 이제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날에 뭐 하는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번아웃일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야 사람 좀 만나봐, 좀 샤워 좀 해라, 다 하기 싫어. 근데 딱 하나는 할 수 있어. 불평, 불만. 딱 하나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계인데 고장났어. 완전 고장났는데 딱 하나만 기능이 건재해. 바로 불평, 불만하는 기능만 건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평, 불만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이미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투덜거렸고 충분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투덜거려봤자 무슨 소용이야. 나 지금 기운 없어. 그니까 투덜거려봤자 의미 없을 거야. 난 투덜거리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난 투덜거리지 않을 거야. 난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싫어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적으라고 했어요.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가 없어요. 판도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지 번아웃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어떻게 적냐? 그냥 세상 온 천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적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제일 짜증나는 것, 제일 화나는 것, 제일 견딜 수 없는 것부터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건 없어요. 막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부를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싫다.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어요. 싫은 사람, 누가 싫다. 이렇게 다 간단하게 적지 말고요. 누구의 어떤 점이 싫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를 적을 때 자꾸 검열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검열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적어. 나 너무 성격 파탄자 같다.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요. 아니야, 그런 것도 적어야 돼요. 거기서 또 솔로몬 나오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적으세요. 예를 들면 내 여친 남친이 잘생기고 예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못생겼다. 왜 밥 먹을 때 저렇게 짭짭거리면서 먹지? 이런 거 적는 거 너무 쓰레기 같나? 그런 거 없어요. 거슬리고 싫었으면 적으세요. 이게 지금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왜 하라는 건지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적으세요. 솔직하게 적어야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판도라님 안 적어도 알아요. 대충 몰라요. 모르니까 번아웃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셨지.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과감하게, 통쾌하게, 파격적으로 다 적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뭘 적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적어서 뭐해. 내가 이런 거 적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도 않고 내 외모가 바뀌지도 않고 내 능력이 바뀌지도 않아. 적어서 뭐해. 내 집만 빠져. 적어야 돼요. 바꾸려고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으세요. 지금 내가 올스탑한 거는 이것들이 싫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때문에 지금 나라는 기계가 오작동을 하고 지금 작동 중단을 했는지는 알아야지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것들을 적었으면은 왜 그게 그렇게까지 싫은지 이유를 좀 적어보세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쓸 법한 것들을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싫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올라오지만 무시하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싫은 거 쓰는 거니까. 가족들이 나한테 불쌍한 눈을 하면서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싫다. 왜 나는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인가.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싫다. 왜 사람은 밥을 먹고 왜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것인가. 돈 안 벌고 누워서 감자칩만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짜증난다.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막장으로 써도 돼요. 이 정도면 도라님이 대신 틀어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적으면 아쉬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얘가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를 꺼낸 거잖아요. 분노조절장애인 나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도 사연이 있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야, 그게 근데 왜 그렇게 싫어? 네가 싫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판단 안 해. 싫을 수 있지.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싫어? 그러면 거기에서 깊은 뿌리가 나옵니다. 가족들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라고 이런 나의 성격 파탄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거기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가족들 얼굴도 보는 게 싫어? 그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싫어. 그리고 그런 일이 과거에 많았어. 이미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들한테 그 말을 해도 가족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설명을 하는 걸 포기했어.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얼굴만 봐도 싫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갔어. 네가 흑화한 원인이 이거구나. 이러면서 항목 하나하나마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 그 작은 요인이? 그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 마치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악당이 나름대로 자기 사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하는 존재가 그 작은 요소 하나에 그렇게까지 막 과민 반응을 하고 막 발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 있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걸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적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깊이 파고들어서 적어보는 겁니다.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평소에 네 인생에 불만 있었던 것들 다 적어.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까지 싫었는지를 조금 더 적어주면 좋겠어. 조금 이걸 적을 때는 파격적인 나 자신의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내 비밀을 나 자신한테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까발린다라는 이런 해방감을 느끼시면서 막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하신 분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적어도 되고요. 이 기간 끝나고 나서도. 자, 둘째 날엔 그럼 뭘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삶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이걸 적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전날에 뭘 적었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날에 한 게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이것도 거스리고 다 없었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다정한 목소리를 물어봐 주는 거죠. 너 정말 싫은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너는 뭐가 좋길래 저게 그렇게까지 싫었어? 뭔가 네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저게 저렇게 싫은 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너가 시끄러운 거 진짜 싫어한댔지. 그러면 넌 혹시 좋아하는 게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왜 싫어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몰라서 좋아하는 것과 반대된 삶을 살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추리도 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속 시원하게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쏟아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툭 누르면 툭 불만이 나왔어요. 툭 누르면 불만이 나오려고 하다가 에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랬었다면 이제는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툭 치면 툭 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한 번에 안 떠오르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고 하면 뭐가 좋은데? 솔직하게 말해봐. 여러분들이 친구랑 밥 같이 먹을 때 친구한테 막 야 뭐 먹을까? 하면은 친구가 모르겠어 아무거나 라고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떡볶이 먹을까? 싫어. 파스타 먹을까? 싫어. 돌솥밥 먹을까? 싫어. 그럼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싫은 거 다 말해봐. 그 다음에 뭐가 좋은데 이게 다 싫어? 좋아하는 거 말해봐. 어떤 삶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데? 어떤 하루를 원하는데? 어떤 네 모습을 원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갖고 싶은 거 말한다고 해서 꼭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런 삶 살고 싶다고 말하면 인생이 바뀌어? 어차피 안 바뀌는데 말해서 뭐해? 이러면서 말 안 하실 거예요. 말해야 돼요. 규칙 따르기로 했죠? 번아웃 탈출이 우리 목적이니까 뭔진 모르겠어도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 녀석 참 눈이 아주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구나. 그래서 현실에서 이 많은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 아이는 아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고 되게 높은 조건이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좀 짜증나던 마음이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으로 봤잖아요. 글씨로 썼기 때문에 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 나 자신은 이렇게 승을 내면 어떡하니?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을. 근데 적기 전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스스로 막 비난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트집 잡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늘 막 적어보니까 막 돈 걱정하지 않고 통장에서 돈이 마르지라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지만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두탕을 띄고 있음. 연애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있는데 친구들이 절대 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나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함. 내 연인은 외적으로도 매력적이면서도 나한테 충실하고 이벤트도 잘 해주고 밀당 같은 거 하지 않고 연인하고 취향이 완전 똑같아서 우정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또 설레는 느낌도 들고 늘 한결같지만서도 권태기가 올 정도는 아님. 막 이러면서 겁내 많이 적었을 거예요. 이걸 적음으로써 모순된 것들은 알아서 거르게 돼요. 너무 높은 기준치들은 좀 진정하게 되죠. 갖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못 갖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막 화내고 못 견뎌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적어놓은 걸 보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많이 하는데 꼭 써야 되는군요. 맞아요. 생각은요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안에 빈틈이나 허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걸 글로 썼으면 여기에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생각으로 뭔가를 이어가면은 그 안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모른 척하고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이 흘러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막다른 길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절대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이걸 적고 나서 아유 바보 멍청이 이런 걸 바랬으니 안 됐지 네 주제를 알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꿈과 이상이 높아도 절대로 기죽이지 마세요. 원할 수는 있잖아. 또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를 죽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적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그런 걸 적어도 좋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불가능을 다 지워보세요. 뭐든지 가능한 세상에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하루를 보내고 싶어. 비현실적이든 현실적인 거 이걸 떠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삶이 의미 있어질 것 같아. 맞아요. 벌써 둘째 날부터 약간 좋은 에너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걸 적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이상향을 적는 거예요. 그런 걸 적고 나서 세 번째 날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을 전부 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높은 것 위주로 대안책을 마련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뭘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느껴보고 마음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 두려운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셋째 날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날에 원하는 걸 적었잖아요. 원하는 걸 적고 나니까 드는 불안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을 거야 라는 것도 같이 적어보세요. 즉 내가 이 불편한 삶이 너무너무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 걱정, 이 두려움, 이 불안 요소 때문인 것 같아. 그걸 적으시면 돼요. 즉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연결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불편한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셋째 날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 적었잖아요. 싫은 거 엄청 많이 적었죠? 이제 오답풀이 할 때예요. 어떻게 오답풀이 하냐면요. 싫어하는 것 중에서 내가 바꾸거나 내 삶에서 제거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세요.
근데 제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내 삶에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내 감정 패턴을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을 하거나 삶에서 떠나보내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생활 패턴이든 말하는 습관이든 꿈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견딜 수 없다고 적었던 것들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유능한 초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사는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능력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도라님 이 결말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아서 저는 그냥 해결책이 없는 걸로 할래요. 아니요. 해결책은 있어야 돼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안 와닿으면. 그래서 결론은 적응하거나 아니면 삶에서 떠나보내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은 타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떠나보낸다. 뭐 이런 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라는 내 불만에 대해서 오답풀이를 내가 했을 때 결론은 내가 독립을 했을 때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 하지만 지금 당장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일단 지금은 집에서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생활 방식을 떠나보냄으로써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한 선택지를 또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날 5번째 날에서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됐어요. 내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 앞에 4일 동안의 이 솔직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너무 싫어했고 이걸 너무 원했고 근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과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면역력과 해결책이라던가 통찰이 없었구나.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5번째 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해해야 되는 타임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문제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너무너무 싫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외면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암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아도 내 능력치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없고 그걸 나 자신을 괴롭히는 쪽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었구나. 그거를 이제 자각하시면서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를 괴롭혀서 더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그런 패턴을 바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결심이 한 번에 안 된다면 그냥 나의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런 속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글로. 이것도 글로 적어야 돼요. 넌 내가 왜 그렇게 밉니? 그럼 이유를 막 적겠죠? 첫째,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쭉 보면서 이것도 나름대로 오답풀이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성인인데 내 키가 이미 다 자랐는데 내 키가 작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라던가. 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건데 너가 나한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요구해놓고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면 어떻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정말 화려한 삶은 자기의 어떤 비범한 꿈이나 목표에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해내고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의욕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과감해질 것 같아. 우린 지금 너무 소극적이야. 우린 지금 너무 회의주의적이고 너무 냉담해.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네가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너무 높은 기준치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자도 못하는 그런 기준치를 네가 나한테 요구하면서 네 뜻대로 네 욕망대로 내가 따라와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날 비난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나 그렇게 기죽이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5번째 날을 보냈다면요. 6번째 날에서는 모든 걸 포기할 용기로 완벽주의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왔다면 굉장히 용감한 상태일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인간관계, 직장, 돈 다 중요하지 않아.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다 귀찮아. 다 싫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난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게 번아웃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거 진짜 용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갖고 싶다고 했죠. 자, 그 말 그대로 지키세요. 말 바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갖고 싶은 사람은요.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지. 전 연애도 관심 없고요. 친구도 안 사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 사람한테. 어차피 연애도 안 하고 싶고 어차피 친구도 안 사귀고 싶으면요. 그냥 연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친구
아무렇게나 사귀면 안 돼요? 말실수도 좀 하고 어차피 친구도 연인도 필요 없다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에 들었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어차피 혼자 살 거라며.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사람들 싫고 관심 없다며요. 어차피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모든 거에 관심 없다고 했어. 그럼 그 용기로 완벽주의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아무렇게나 해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다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죠? 그러면 어차피 안 하는 김에 대충 해보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일단 해봐. 대충 그냥 막 휘저어 놓는 거야. 음식으로 치면은 아무렇게나 뚱땅거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조리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배 안 고팠고 안 먹고 싶었다며. 어차피 인생 앞에서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다며.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며. 가만히 있고 싶다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 참고 살았잖아요. 그냥 실험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초반에 한 1, 2주 또는 길면 한 달 정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를 유지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 하고 에이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다시 그 가식과 통제와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번아웃이 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라이프 패턴이 교체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다시 잠그면 안 돼요. 자, 이때 조금 머리를 쓰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좀 밀어주는 게 낫겠죠. 왜냐면 지금 나는 고삐 풀린 망난이거든. 또는 어쩔 수 없어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야. 그럼 직장 생활에서는 고삐 잠깐 묶거나,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 고삐 풀어. 또는 직장 생활에서도 고삐 살짝 풀어. 하지만 나만 아는 대충 요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나중에 내가 곤란해지니까 정말 필수적인 것들 제외하고는 번아웃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대충 하는 그런 허락을 해주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대충 해라고 할 때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죠. 너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잖아. 다 포기하려고 했잖아. 그 용기로 아무렇게나 살아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6째 날을 보냈다면 마지막으로 7번째 날에는 이렇게 번아웃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느리게 조금씩 원하는 삶을 흉내내고 만족감을 느끼세요. 우리 둘째 날에 적었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해.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고 싶고 하루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거를요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원하는 삶을 흉내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 왜 느리게 조금씩을 왜 강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한 번에 원하는 삶에 도달하려고 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성을 남들한테 표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표출하는 게 바로 자기 혐오인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은 무조건 느리게 가야 돼요. 보통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쉽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조금씩. 그러면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어도 느리게 조금씩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근데 빨리 가려고 해서 한 번에 이루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독립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걸 흉내를 내겠냐고. 내가 독립은 안 했지만 독립한 삶에 대한 그런 느낌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나는 왜 독립하는 걸 원하는 걸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때에 편안하게 음미하면서 먹고 싶지 옆에 사람들이 급하게 먹는다고 같이 급하게 먹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억지로 먹고 이러는 게 싫었구나. 그러면 내가 집안에서라도 때때로 가족들이 음식 권유를 할 때 싫으면 싫다고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한다면 오래된 식기들 말고 난 예쁜 거에다 사서 먹을 거야. 나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면 예쁘게 인테리어 해놓고 매일매일 소꿉장난 하듯이 살고 싶어.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모으세요. 어차피 이사가서 그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니까. 꼭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조금씩 흉내를 내면서 미리 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될 정도로 의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조금씩 원하는 삶을 흉내내 가면서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인내심이 바닥나서 에이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란 포기하지 않도록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매일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방구석에서 계속 이 생각을 하다가 뭔가 진행이 됐어. 근데 어디서 딱 막히잖아요? 그때 산책을 나가면 풀립니다. 왜냐면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또 걷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도 같이 흘러가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내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진짜 웃기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한번 헬스장이든 아니면은 밖에 그냥 공원이든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떠올리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걸으면요, 감정이 비워지든 아니면 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찾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